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다시 화면으로 만나게 됐죠? 교실에서 직접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우리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화면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학기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2학기에는 조금 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선생님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고 끝까지 우리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영상 마지막에 오늘 할 일을 선생님이 안내를 할 겁니다. 그 안내된 할 일을 꼭 마무리하시고 알맞게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자, 2학기 첫 번째 단어는 작품 속 인물과 나라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작품 속의 인물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의 삶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야 될지를 공부할 텐데요. 아마 주로 처음에는 위인과 관련된 역사적인 인물들이 나올 거고요. 뒤로 넘어가면서 동화 속의 주인공들의 생각을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활동은 작품 속 인물의 삶을 살펴보기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만나보실 분은 바로 의병장 윤희순이라는 분이에요. 이 영상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안내한 필수 영상 혹시 보셨을까요? 예, 윤희순이라는 분의 어떤 삶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먼저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의병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병 활동이 있었어요. 조선시대도 있었고요. 더 이전에 고려시대에도 있었는데 이분 윤희순이라는 의병장 이분은 바로 독립운동을 하던 일제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일제 시대에 그 의병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상을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면은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꼭 보세요. 자, 이분이 바로 윤희순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삶 전체 모두 다 우리가 아름다운 얘기가 담겨져 있고 또 슬픈 얘기도 담겨져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 중에서 한 부분을 볼 거예요. 그 부분이 교과서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잠시 시간을 줄 테니 35쪽부터 37쪽까지의 글을 한번 읽어 주세요. 천천히 읽으시면서 내가 영상으로 봤던 윤유순이라는 의병장님의 그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기 스타트! 짠! 다 읽으셨을까요? 혹시 다 읽지 못하셨다면 잠깐 멈춤 눌러주시고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읽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다 읽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단원으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활동은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기 활동입니다. 뭐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네요. 윤희순이 만든 안사람 의병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 네, 안사람 의병가는 안사람 잘 알겠죠? 네, 바로 집에서 일하시는 어머님들. 어머님들이 부르는 의병가입니다. 보통 우리가 의병가 하면 이제 아버지들, 남자들이 가서 싸우는 건데 이 윤희순이라는 분은 여자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집 안에서 그 남편을 돕는 부인으로서 의병 활동을 하셨던 좀 우리가 여태까지 만났던 의병 활동과는 조금 다른 분이죠. 자, 그분이 만든 노래가 의병가입니다. 안사람 의병가. 자, 이 노래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아마 책에 나와 있었을 겁니다. 예, 기억할 거예요. 바로 이런 영향이었죠. 예, 사람들의 마음을 한 덩어리로 모으겠다. 한 마음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용기를 갖게 했다. 사실 노래가 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북돋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의병가 안에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마을 아낙네들, 여자분들이죠. 마을 여자분들이 의병에 참여하게 도와줬다. 아, 여자인 나도 독립운동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어요. 예, 윤희순이 만든 안사람 의병대, 아까 위에 거는 이제 의병가 노래였고, 의병대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 보통의 의병들은 직접 나가서 총과 칼을 들고 싸웠다면, 안사람 의병대, 여자로 조직된 안사람 의병대가 주로 한 일은 바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모금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의병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무기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사기 위한 독립 자금을 모금하는 거였죠. 예. 오늘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할 일은 바로 인물의 말에서 시대적 배경을 찾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인물이 말한 게 한마디가 여러 말들이 있어요. 다양한 말들, 또 행동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요 말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 조정 대신이란 놈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드는데 우리 같은 여자들이 나선다고 달라지겠어? 자칫 괜한 목숨만 버릴 뿐이요. 라고 인물이 했어요. 자, 여기에서 어떤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느냐? 네, 잘 찾아보시면 요 낱말 때문에 우리가 이건 이 시대구나를 알 수 있어요. 바로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말. 조정대신이라는 사람들이 조정대신이라는 말 자체도 조선시대에 쓰던 말이거든요.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말. 우리나라가 없어진 때가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바로 을사늑약. 그래서 이게 일제 침략 시대의 사람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제 우리 같은 여자들이 나선다고 좀 여자를 좀 낮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녀평등 시대인데 여자의 역할이 낮게 평가되던 시기가 유일하게 딱 한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조선 시대, 특히 조선 말기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조선 말기 일제 침략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말에는 그 시대의 배경이 나타나 있죠. 최근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코로나라는 말이잖아요. 2020년 이전에도 없었던 말이거든요. 우리가 언젠가 글을 읽을 때 코로나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 글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 2020년 이후에 쓰여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인물의 행동에서 시대적 배경을 찾는 건데요. 글에 보면 이런 행동이 나와 있어요. 살림살이가 어려운 사람들도 의병을 돕겠다고 발벗고 나섰다. 여기엔 또 어떤 시대적 배경이 들어있느냐? 이 의병이라는 말은 들어있는데 이런 거죠. 일제 침략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 상황이 어려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것만 가지고 일제라고는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의병은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임진왜란 때도 있었고요. 또 고려시대, 몽고 침입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걸 보면 살림살이가 어려운 사람들도 의병에 돕겠다고 나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침략기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웠구나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의지를 가지고 싸웠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상황이었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인물의 행동이나 말 등에서 시대적인 상황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또 이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인물의 행동 또는 인물의 말 이런 것들에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항일 의병 운동 자금을 지원하려고 수술구역 팔았다는 부분이 나와요. 바로 그 윤희순 의병장의 안사람 의병대에서 한 일이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의병 운동 자금이 부족했던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수술 구워서 팔아서 그곳으로 의병 자금을 냈다는 거니까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웠고 또 의병 자금도 부족했다. 그런 시대적인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위와 같은 의병 활동을 통해서 윤희순이 어떻게 의병을 돕고자 했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병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활동, 다양한 활동들을 고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 여기저기, 글의 행동, 또 인물의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시대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이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과서 38쪽에 활동을 꼭 하시고요. 이 교과서 활동은 그냥 선생님이 그냥 제시만 하는 게 아니고 등교 수업 때 선생님들이 일일이 도장을 다 찍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검사할 때 필기가 안 돼 있으면 남아서 또 하고 가셔야 되니까 잊지 말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활동 2학기 첫 시간을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38쪽까지 꼭 하셔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가끔 친구들 영상 보기만 하고 활동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2학기부터는 검사를 아주 자세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배부된 공책 알고 있죠? 배움 노트. 그 배움 노트에 오늘 배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두 줄 또는 세 줄로 요약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배움 노트 검사 있고요. 교과서 38쪽 검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럼 선생님하고 꼭 약속해줘. 자, 그럼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